김경애를 죽이려던 하정수가 오히려 싸늘하게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병원 계단, 인적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쓰려던 그 약물, 염화칼륨을 그대로 맞은 채로요. 누가 왜 이 사람을 여기서 멈추게 한 걸까요? 그리고 애초에 하정수는 왜 그렇게까지 김경애를 없애려 했던 걸까요? 이 질문 하나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지금껏 좋은 아버지, 좋은 병원장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고동찬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얽혀 흘러왔는지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정수는 수술 후 회복 중인 김경애의 병실에 들어가 염화칼륨을 정맥으로 투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서에 있어야 할 태주가 병실로 들어와 하정수를 막습니다. 태주는 하정수에게 캐묻습니다. 염화칼륨을 희석 없이 쓰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약물인데 그걸 모를 리 없는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내가 아는 하정수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당신 뒤에 누가 있느냐고 묻는데요. 그러자 하정수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남의 부탁 하나 거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던 그 하정수가 갑자기 살인까지 저지르려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시켰다는 그 말, 진짜라면 대체 누가 이 사람을 여기까지 몰아붙인 걸까요? 하정수는 그렇게 병실을 뛰쳐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고동찬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고동찬은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다시 병원으로 가던 중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고 협박성 문자까지 옵니다. 이걸로 보면 하정수는 돈 때문에 고동찬이 시키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고동찬을 만나러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하정수는 병원 계단에서 쓰러진 채 태주에 의해 발견됩니다. 태주는 하정수에게 당신 뒤에 누가 있는 거냐고, 누가 시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동찬 병원장이냐고 물었죠. 태주가 곧바로 장인어른을 의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태주는 자신이 담당한 환자의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줄기세포의 색깔이 너무 다르고 반응 속도에도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연구실을 찾아간 태주는 고동찬과 하정수의 대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환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환자의 줄기세포를 태아 줄기세포로 몰래 바꿔서 수술을 진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주가 따져 묻자 고동찬은 담담하게 말하는데요. 언젠가 알아챌 거라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이어진 변명은 이랬습니다. 환자 본인 줄기세포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실력 좋은 자네가 수술해도 원하는 성공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아 줄기세포로 바꾸고 나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건 자네도 수술을 해봐서 잘 알 거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사실 태주도 그 결과를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가 수술 후 발가락을 움직이는 걸 보고 세윤에게 나도 누군가한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본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들은 자기 줄기세포인 줄 알고 수술에 동의한 거라고.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그러자 고동찬은 오히려 성과를 내세웁니다. 그 불법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다시 움직이고 일어섰어. 자네도 봤잖아. 수술 끝나고 환자들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희망을 자네 손으로 다시 지켜줄 수는 없는 건가? 라고 말하는데요. 태주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속임수 위에 세운 기대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기만이에요. 전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러자 고동찬은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성과나 희망 얘기는 그만두고 이번엔 세윤이를 겨눕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불법을 저지른 병원과 그걸 눈 감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남편까지 그 모든 걸 세윤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태주의 선택이지만 그 대가는 태주가 아니라 세윤이가 치르게 될 거라면서요.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화에서 고동찬이 학술 발표회에서 밝혔던 바로 그 성과 말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과 줄기세포 치료를 결합해서 손상된 척수 기능 회복에 세계 최초로 도전했다고 지난 3년간 32명을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에서 완전 척수 손상 환자의
80%가 감각 회복 신호를 보였고 60% 이상은 제한적으로나마 스스로 몸을 움직였다고 했었죠. 10년 동안 완전히 마비돼 있던 환자가 발가락을 움직이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집도의로 고동찬은 강태주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응급수술이 있다며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의문이 이제야 드러납니다. 그 화려한 발표 뒤에는 환자 몰래 태아 줄기세포로 바꿔치기 한 이 불법이 있었던 겁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하정수는 그런데 고동찬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하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음을 따라가 보니 인적 없는 병원 계단에서 하정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염화칼륨을 맞은 채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로요. 여기서 짚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하정수가 병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차명희와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히 스친 걸까요? 아니면 하정수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의심되는 건 고동찬입니다. 하정수가 위험한 일에 실패하고 도망친 뒤였고 다시 오라고 부른 것도 고동찬이었으니까요. 입을 막아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동찬은 하정수가 태주에게 발목을 잡히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오히려 입을 열면 자신에게 곧바로 화살이 돌아오는 위험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부른 건 대화를 하려던 게 아니라 애초에 정리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동찬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하정수가 병원에 오면 처리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려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음 하나로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훨씬 깊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태주가 고동찬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이번 화의 핵심을 찌릅니다. 김경애가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 아버님이 태아 줄기세포를 쓰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고 있던 여자가 하필 내 아내를 납치했다. 이게 정말 우연이냐고요. 고동찬의 표정을 보면 이미 전부터 김경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이였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만이와 김경애가 고동찬의 손발이 되어 태아 줄기세포를 구해다 준 관계였을 가능성입니다. 고동찬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태아 줄기세포가 필요했을 거고 이걸 몰래 조달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했겠죠. 노만이 김경애가 벌여온 여러 건의 실종 사례가 어쩌면 이 조달 과정에서 나온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경애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입니다. 태아 줄기세포로 몰래 바꿔치기 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하나가 김경애였고 그 수술이 잘못되면서 고동찬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그림이죠. 예고편에서 김경애가 남긴 말도 이 두 번째 가능성에 힘을 실어줍니다. 나도 남편도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라는 말이요. 이용당했다는 건 처음부터 공범이 아니라 뒤늦게 이 판에 끌려 들어갔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건의 뿌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고동찬이 훨씬 깊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세윤이 처음 부모님께 태주를 소개하던 그 자리요. 그때 고동찬은 태주가 오기도 전에 이미 태블릿으로 태주의 논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척수를 전공한 신경외과 전문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훗날 고동찬은 태주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가 왜 자네를 사위로 맞았는지 아나? 정작 그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동찬이 그때 이미 척수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고 실력 있는 사위와 함께 병원을 키워가고 싶었을 가능성입니다. 딸의 남편이자 자신의 뜻을 함께 이어갈 동반자로 태주를 본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서늘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언젠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질 방패로 쓰기 위해 처음부터 태주를 골랐을 가능성이요. 사위라는 이름표를 달아두면 무슨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건 태주가 될 테니까요. 논문까지 미리 찾아본 그 치밀함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든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 하정수의 죽음에서 출발해 고동찬의 실체, 김경애와의 관계,
그리고 태주를 사위로 맞은 그 처음의 순간까지 예측해 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건이 이제 노만이와 김경애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어쩌면 이 결혼이 시작되던 순간부터 그림을 그려온 고동찬이 있었던 셈이죠. 여러분은 이 셋의 관계, 그리고 고동찬이 태주를 사위로 맞은 진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들려주세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